한국인에게는 몇몇 소울푸드라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짜장면이 그렇고 떡볶이가 그렇고 김밥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도 빼놓을 수는 없죠. 지난 9월 중순 미국 매체 NBC는 미국 전역에 500여 개 매장을 둔 트레이더조에서 한국의 냉동김밥이 출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품절됐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했었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김밥이 현장에서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미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다는 점이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3개월간 판매를 중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왠지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이를 기사로 접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불과 며칠 전 그 실체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아줌마들은 진짜로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줄 서서 사 먹고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최근 TVN을 통해 방영 중인 어쩌다 사장3는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조인성 차태현은 미 캘리포니아주 중부 항구 도시인 몬테레이에서 아세아 식품 가게 운영에 나섰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김밥의 실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마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끄는 식품은 다름 아닌 김밥. 게스트까지 총동원해 김밥을 쌌지만 쌓일 틈도 없이 바로바로 나갔습니다. 게스트로 출연한 한효주는 김밥 제옥이라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 번에 30줄을 주문하는 고객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김 수출이 벌써 1조 원을 달성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올해 초 한국 농부들이 급증하는 수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전남 완도를 직접 취재하기도 했는데 급증하는 수출 수요는 과장된 표현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김은 2019년부터 수산식품 수출액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8%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산 김의 시장 점유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 김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9억 1,800만 달러인데 이 중 한국이 7억 7천만 달러를 점유,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김 10개 중 7개는 한국산인 겁니다. 한국 김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인데 지난해 말 기준 북미 시장의 김 침투율은 대략 7%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00가구 중 7가구 정도가 한국산 김을 사 먹는다는 뜻이죠. 한국은 현재 124개국에 김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 세계인들이 한국산 김을 먹고 있다는 점이 꽤나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김의 경우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김은 전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만 생산하는데 중국은 주로 식품 원료로 판매하고 일본은 인구 고령화와 재배 면적 감소로 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김 원물을 스시용 김으로 가공해 수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 두 국가도 생산하기 때문에 김을 두고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국인들만 만들어 먹지만 중국과 일본이 집요하게 탐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을 통해 지식 정보 시대를 예견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또 다른 명저 부의 미래에서 미래 먹거리를 예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제1의 맛은 소금, 제2의 맛은 양념, 제3의 맛은 발효이며 세상은 서서히 발효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주장했죠. 미국의 건강 전문지 헬스는 지난 2006년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한국의 김치, 일본의 라또, 스페인의 올리브유, 인도의 렌틸콩, 그리스의 요거트를 꼽았는데 이 중 3개가 전부 발효식품입니다. 그중 김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발효식품이고 한국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발효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은 채소를 소금물에 담가 절인 침채를 먹은 것으로 옛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데 겨울에 담가 먹는 동치미가 바로 동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김치라는 단어는 침체, 팀체, 딤체, 김체를 거쳐 조선시대 말부터 지금에 이릅니다. 김치냉장고의 브랜드인 딤체도 김치의 옛말에서 따온 것이죠. 그런데 삼국시대 훨씬 이전인 35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발효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는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고조선 이래 한국 영토였던 러시아 연해주에 레티오프카 유적이 있습니다. 2004년 발굴된 이 유적지에서는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신석기 후기 주거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10평 남짓한 집안에는 거대한 항아리 5개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10평 거주지에 거대한 항아리 5개가 매장됐다면 이곳에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조사 결과 이 장소는 춥고 긴 연해주의 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염장 채소 등을 보관하는 저장소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김장독이 실물로 등장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겨울이 되기 전 김장을 담아 이를 땅속에 묻은 항아리에 보관해 겨울을 났으니까요.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신석기 후기부터 연해주에 거주하던 우리 조상들은 염장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다만 현재 고춧가루가 들어간 빨간 김치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가 유입되며 백김치에서 빨간 김치로 바뀐 것으로 한국의 김장 문화는 현재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모든 채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먹을 정도로 염장 기술의 활용도가 대단합니다.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파김치, 갓김치, 고들빼기김치, 총각김치, 동치미, 깍두기 등등 그 목록을 전부 나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를 중국과 일본이 집요하게 탐내는 겁니다. 몇 년 전 중국이 김치 ISO 표준을 제정했다는 희한한 주장을 펴기도 했었고 2000년대 일본은 아사즈케 기무치라는 식품을 김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김치 훔치기를 시도했었습니다. 발효도 되지 않은 배추 겉절이에 구연산과 천연색소인 파프리카 등을 넣어 만든 인스턴트 식품을 김치에 포함시킨다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김치는 엘빈 토플러가 주장했던 것처럼 발효 음식이니까요. 그리고 이 김치는 분명 한국인의 건강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김치를 발효시켜 먹는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는, 즉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니까요. 영국의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싯은 지난 2017년 2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대 수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2030년에 태어날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0.82세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84.07세로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 역시 세계 1위인데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100세는 꿈의 숫자에 불과하고 기대 수명 90세도 인간의 한계로 보는데 한국 여성만이 유일하게 90세를 넘었습니다. BBC는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한국을 5대 장수국가로 선정했고 당당히 1위로 뽑았는데요. 아마 한국인이 이렇게 오래 살 것이라는 기대감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것을 먹느냐는 점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에 걸쳐 먹는 것은 분명 우리 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중 다른 국가와는 확연히 차이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이는 깊이 조사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는 먹지 않는 한국인들만 먹는 그 무엇인가는 분명 김치라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겁니다. 김치의 핵심은 발효입니다. 발효란 유산균과 같은 미생물이 자신이 가진 유익한 효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시켜 유익한 물질을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생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김치의 경우 유산균이 김치 양념에 들어간 배추, 마늘, 파, 무, 고춧가루 등등의 재료를 분해해 젖산, 초산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물질과 양념이 어우러져 시큼한 김치 특유의 맛이 나게 되는데 잘 익은 김치 1g에는 약 200가지 유산균이 최대 1억 마리 살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유산균에 의해 분해된 식품들은 흡수율도 높아지는데 발효를 거치면 영양소 분자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흡수가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생으로 먹으면 실질적인 흡수량이 높지 않지만 발효를 거치면 단백질이 거의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간장은 98%, 청국장과 된장은 85%로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발효를 잘 활용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미 한국은 이 발효과학 분야에서 월등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월등하죠. 기본 베이스로 사용하는 식재료만 하더라도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가진 겁니다. 다만 1g당 약 200종의 유산균 1억 마리가 살고 있을 정도로 김치는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문제는 소금으로 절이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면 염분 과다 섭취가 됩니다. 잠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무리 식단으로 많은 김치를 섭취한다 해도 그 염분에 노출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잦은 항생제 복용,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무너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치는 너무나 유익한 유산균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지만 김치는 염분이 너무 높은 관계로 과한 섭취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먹는 것도 좋지만 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직접 유산균을 섭취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김치에서 생성된 유산균으로 섭취용 유산균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프로스랩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엄청난 격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식품 제약업계를 막론하고 다수 기업들이 유산균 시장에 뛰어들며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있는데, 프로스랩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유산균 부문 네이버 쇼핑 검색 랭킹 1위에 빛납니다. 네이버 리뷰 수가 무려 33,611개에 달하는 엄청난 인기 제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이해하려면 장내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버드 보건대학교 영양학과 테레사 팡 교수가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올 4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의 기관 글에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모두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흔히 유산균이라 부르는 균들을 포함 우리 몸속에 적절한 양이 존재할 때 건강상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유익균을 의미하며, 이들은 김치와 같은 발효음식에서 발견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역할을 하는 복합 탄수화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먹이입니다. 펑 교수에 따르면 장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하나만 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해 유익균이 장에서 성장하고 번성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그쳐서도 안 되고 마치 애완견 먹이를 주듯 꾸준히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스랩의 기술력은 이 모두를 충족합니다. 프로스랩 패밀리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한 제품 안에 프로바이오틱스에 프리바이오틱스를 더한 신바이오틱스가 함유되어 있죠. 현직에 있는 한 약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프로스랩은 건강한 장내 유산균총 형성을 위해 소장에 주로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과 락토코커스 유산균, 대장에서 주로 서식하는 비피더스 유산균을 조합했으며, 특허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CLP0611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에서 김치에서 생성된 유산균으로 섭취용 유산균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 CLP0611 때문으로, 이는 프로스랩의 특허 기술이며 핵심 균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총 10가지 핵심 균주는 PCC 분석을 통해 분석이 완료된 균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유산균을 섭취해야 하는 거지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실 사람의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이기도 한데, 소화 및 흡수의 기능뿐 아니라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에서 분비하는 양보다 9배나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장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은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장 속에는 우리 몸속의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시영의 면역혁명을 쓴 이시영 박사는 면역력은 대체로 장에서 70%, 나머지는 뇌에서 30%가량 만들어진다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면역계 세포의 약 70%가 모인 점막, 특히 대장 점막을 활성화하는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 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비피더스균인데, 대장에서 락토바실러스 유산균보다 10,000배 이상 서식하며 장내 균총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모유를 끊고 이유식을 시작한 이후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수는 줄어 노인이 되면 그 양이 최대 5%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비피더스균을 포함한 장내 유익균의 종류와 그 수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의미에서 프로스랩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보장균 수 100억 CFU, 즉 100억 마리의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1000억 마리를 투입해도 위산과 담즙에 녹아버려 한 마리도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프로스랩은 살아서 장까지 도달하는 균수가 100억 마리라는 의미입니다. 혹 여러분이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으시면 영양기능 정보나 제품 박스에 이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 보장균 수를 기재하고 있는지, 혹은 아무런 기재 없이 100억 CFU를 쓰고 있거나 또는 100억 CFU 이하는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제가 먹는 제품은 보장균수 100억 CFU를 기재하고 있는데, 왜냐면 저도 이 제품을 먹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장 잘 알려진 제품을 먹었었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제품을 알게 돼서 갈아타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드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보장균 수가 100억 CFU 이하거나 하루 2포 또는 3포로 100억 CFU를 보장한다면, 한 포로 100억 CFU를 보장하는 이 제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프로스랩은 어떻게 100억 마리 유산균을 안전하게 살려서 장까지 도달하게 만들었을까요?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유산균을 생균으로 투입해도 우리 체내로 들어가면 위산과 담즙산으로 녹아버릴 위험이 높은데 프로스랩은 이노바쉴드라는 코팅 기술로 위산과 담즙산으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합니다. 이노바쉴드는 부원료를 이용한 사중 혼합 코팅 기술로 동결 건조된 유산균을 4겹으로 코팅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맛이나 향 등을 위해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HBMC, 향료, 착색료, 감미료 등 부영제를 첨가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프로스랩은 이러한 부영제를 단 하나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도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뭔가 구수한 것이 맛이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입맛이 기존의 부영제에 길들여져서 그런 것이었고 그 구수한 맛의 정체가 부영제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배변이 어려운 분, 오래 앉아 계시는 분, 스트레스와 잦은 회식으로 장 건강에 걱정되시는 분, 노화로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 장이 자주 더부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프로스랩 패밀리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미엄 할인 행사는 유튜브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할인 행사이며 온오프라인 최저가를 보장해 드립니다. 다만 위 하버드 보건대학교 영양학과 테레사 펑 교수가 조언했던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는 하루 이틀 먹는 것이 아니라 애완견 먹이 주듯 꾸준하게 섭취해야 하는 제품인 만큼 2개월분부터 최대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제 곧 2024년입니다. 내년 1년은 소중한 가족을 위해 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로지 장 건강에 집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은 비타민을 섭취하시나요?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과도한 업무나 학업 등으로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해 일상의 활력을 잃은 분들은 보통 비타민을 찾습니다. 비타민의 경우 신체 각 기관의 기능 조절과 신경 안정, 생리 조절을 촉진하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이버 쇼핑 건강식품 41개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1위에 빛나는 뉴트리코어가 총 22종의 영양성분을 한 병에 담은 멀티비타민 미네랄 이뮨샷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한국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맞춤 설계한 제품으로 비타민은 고함량으로 충분히 넣었고 미네랄은 필요한 만큼 적절한 양으로 설계했습니다. 특히 피로 개선과 활력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 총 8종 중 6종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최대 5000%를 함유했는데 이는 체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양은 전부 배출됩니다. 총 22종의 영양성분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맞춰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로 채웠는데 한 알씩 섭취하고 물 마시고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병으로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프로스랩 할인 행사 기간 동안 위 제품도 함께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